다음에 여기 문제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옛날에는 지위 복종 관계였는데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그랬죠. 가장 큰 게, 검사의 그 직접 수사권을 많이 이제 경찰로 많이 넘겨주고, 그 다음에 경찰이 조사해서 1차 종결, 그러니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치를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찰이 스스로가 혐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고소인한테 이 사건을 수사해봤더니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하면은 이제 아까 기록을 검찰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보낼 때 그 일주일 안에 그 불송치하는 그 취지하고 이유를 고소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 요새 보면은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고소인이 내 사건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행방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런데 이걸 물어봐요. 저렇게 불송치, 그러니까 검사로 따지면 불기소 처분이지. 불송치를 했을 경우에 이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한 서너 달 뒤에, 불송치한 뒤에 서너 달 뒤에 내가 이 사건이 불송치로 결정이 난 걸 알았는데, 이때 그러면 기간이, 이의 신청할 기간이 지났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 그 기간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뭡니까? 이게 보면은 옛날 같으면 이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검사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경찰로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접수된 때로부터 석 달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장기 미제, 그러니까 사건을 오랫동안 처리 안 하면은 자꾸 이제 매달 그걸 체크를 하게 돼요. 각 검사별로 이번 달에 몇 건 처리 못했냐, 오래된 사건. 그러면 경찰로 이제 지휘가 내려간 사건도 마찬가지로 담당 검사가 계속 경찰로 하여금 연락해서, 야, 그 사건 왜 빨리 처리 안 하고 가지고 있냐. 계속 독촉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사건이 좀 신속하게 돼 가는데, 이번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그걸 못하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네? 여기. 경찰이 장기간 사건을 그냥 처박아 놓고 수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가끔 나한테 지금 사람들이 막 하소연을 하는 게, 도대체 내 사건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경찰에서 지금 5개월 막 가지고서 막 부르지도 않는데 가지고 저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데, 지금 바뀐 제도가 해서는 통제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만 하더라도 검사실에 이제 사건이 들어가서 경찰로 내려간 그거는 석 달이 넘어가면은 막 매달 독촉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그걸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사건 한번 지금까지 조사한 거, 그럼 니들 나름대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써서 기록을 한번 보내봐라. 보내보고,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검토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내가 지휘를 해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건이 신속하게 가는데, 이거는 뭐 꼭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제도의 한계점이죠. 다시 말해서 피해자 관점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 너무 갑갑한 거야. 이게 오늘 내일 완전히 사건이 급한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Justice delayed is not 뭡니까? denial. 그러니까 사람 죽고 나서 그 정의가 밝혀지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해결해줘야지.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신속성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한 내용이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수사가 이렇게 방향 잡아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거 바로 잡으려면은 또 몇 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못 잡는 거죠. 손을 못 대게 하니까. 나름대로 혐의가 있든 없든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검사가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다란 공백으로 좀 남아있어요. 근데 다만 법에는 뭐가 있냐면, 검사가 중간에, 그러니까 경찰이 나름대로 수사 종결을 하기 전에 관여할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법이. 이게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현저한 수사권 남용. 굉장히 추상적이죠.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것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내용이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장기간 사건을 방치한다든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막 그 3000% 사건이 가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밑에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세 가지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인 경우는 이제 검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고소인이 검찰청에다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경찰이 지금 내 사건을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법에도 뭐 어긋나고 그래서 막 진정서를 넣게 되면 이제 그 확인해가지고 경찰 보고 야 이러이러한 피해자가 이렇게 억울하다 그러는데 이거 바로 잡아 달라든지 이렇게 그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정 요구를 했는데 시정을 안 한다 이러면 바로 송치 보내. 야 그거 그냥 보내라.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법에. 이렇게는 돼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손을 못 써요 지금. 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이건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법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안 겪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법대 4년 나왔죠. 그 다음에 사법시험 4번 만에 됐으니까 또 4년 했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2년 동안 또 10으로 또 공부했죠. 그러니까 10년을 공부하고 나서 초임검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법 이론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조사를 좀 덜 하겠지. 근데 경찰은 그 정도까지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뭐 유능한 경찰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상황 같으면 검사가 그 지휘를 해가지고 딱딱 방향도 틀어주고 해가지고 올바르게 가게 해주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제대로 해주겠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손대지 말라 그러니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그러죠. 진짜 맞습니다. 고소사건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새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와서 뭐 피의자든 그러니까 피해자, 고소인이든 고소당한 사람이든 참고인이든 자기가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조서, 진술조서나 그 조서를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본인이 자기 진술 부분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오늘 이제 뭐 그 피해자나 뭐 이런 거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뭐 다음날 검찰청이나 그 조사받은 그 기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조사한 내용이 내가 좀 진술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열람을 그 등사도 해주고 이제 떼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기꾼 같은 경우는 그걸 들고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 막 다녀요. 그러면 사는 얘기가 내가 어제 진술 진짜 잘못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한번 내가 어제 조사받은 내용을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조언해 줄 거 아니야. 이 부분은 당신 얘기로 이렇게 하면 이게 사기가 인정되는데 이렇게 계속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이제 이 진술이 그 다음에 불러서 조사할 때 초동 수사가 끝난 뒤에 이제 두 번째 불러 조사할 때는 진술이 많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진술이 오염됐다고 할까? 그렇다면 이쪽도 피해자도 마찬가지지. 피해자도 처음에 진술한 것보다 또 다르게 또 다른 사람들 조언 듣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가버리니까 그 실체가 완전히 다른 게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 같으면 진실을 밝히는 거는 더욱더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처음 그리는 거하고 대충 잘못 그려진 그림을 바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하고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냐 이거지. 그래서 초동이 중요한데 초동 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거를 검사가 이제 뒤늦게 한참 뒤에 그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은 사람들대로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이제 진실을 얘기를 잘 안 한다니까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힘들어져 우리가.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현재 제도나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신문에 나오던데 그 옛날 같으면 고소장을 갖다가 접수하겠다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법에 고소장 접수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었거든요. 무조건 접수를 해서 뭐 그러면 뭐 수사하는 뭐 경찰이나 검사가 이게 말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각하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거기다 이의 신청을 해서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 경찰이 워낙 업무가 부하가 가중되다 보니까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대요. 심지어는 뭐 변호사가 써온 고소장도 거부한다 그러면서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거부할 권한은 없어요. 그냥 접수해서 수사하기 싫으면 그냥 각하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의 신청하잖아.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오잖아요, 사건이. 그러면 이제 그게 권리가 구제가 되는데 이걸 거부해버리니까 법에도 없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 보고 내가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걸 막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뭐냐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막 수사권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거 한 거는 피해자, 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 구제를 해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을 봐야 되는데 검사가 그동안 너무 막강한 권한을 너무 그냥 남용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뺏어가서 똑같이 수준도 지금 뭐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빼서 그냥 주니까 그만큼 갭이 생기지. 그 피해는 국민들이 좀 고스란히 안 묻니다.